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관리하느냐가 핵심이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한 건이 큰 변화를 불러오기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제에 영향을 또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 현상 자체가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사 하나로 한국 경제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사건은 과연 그 정부 기관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었느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지난해 국가 경쟁력 순위입니다. 한국은 26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기반은 10위권 내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제도 운용이 전체 순위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치인 신뢰 96위, 정책 불투명성 115위, 정책 결정 자의성이 82위. 경제학자들은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댓글 수사가 아니라 이런 불투명성이 오히려 경제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 그리고 국내 여러 연구들은 투명성이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국책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투명성 10% 증가 시 1인당 GDP가 1.75에서 2.41%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간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도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만 유지해도 한 해 4%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면 그 경제 체질이 약한 거죠. 완전히 그건 개발도상국이면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 시점은 지났죠, 사실. 네, 특히 민주주의가 경제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미국 MIT의 에스모글루 교수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들에서 약 25년 동안 GDP가 20% 성장했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경제도 더 성장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댓글 수사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에 어느 정도 답이 들어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나온 한국은행의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수서 택지 비리부터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파동 그리고 각각의 대선까지 정치적인 사건은 일시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이 결과와 이번 사건의 맥락은 다릅니다. 이 자료는 말 그대로 정치 불확실성, 즉 스캔들이나 정치 교체로, 정권 교체로 정권에 힘이 빠져서 정책 추진 능력이 없을 때 경제가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으로서 지금의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어디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경제 악영향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키워드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정치 보복과 적반하장 사이입니다. 예,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얘기인가요?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얘기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오늘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 기사를 보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정을 내고 그의 측근들은 품격을 생각해 달라고 했더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불과 아흘의 전만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는 복수하려고 정권 잡았나 이러면서 현 적폐청산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당시에 당 중진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었고요. 요약하면 안 대표는 아흘의 전에는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자 적반하장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다시 비판한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온 얘기만 종합하면 이제 그 주장이 열흘도 안 돼가지고 반대가 된 상황이 돼서 예. 정확한 입장이 뭔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더 설명이 있습니까? 예, 안 대표는 적폐청산이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선 때부터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걸었고 또 그렇게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바 있고요. 더욱이 적폐청산이 보복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이낙연 총리가 댓글 공작 등의 증언이 나왔는데 그걸 밝히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해서 웬만해선 납득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을 납득시켜 화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하는 것은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의 발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예, 안철수 대표로서는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하여간 보기 괴로운 장면을 다시 한번 보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다음 키워드는요? 예, 다음 키워드는 위험한 사행시입니다. 예. 누가 내놨습니까? 국방부 산하 국방정신전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오늘부터 사행시 이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 사행시를 지어달라 이렇게 했고 20명을 뽑아서 선물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전에는 주최 측이 좋아할 만한 사행시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이벤트 소식이 알려지자 오후에 국방부를 좀 비판하는 내용의 사행시가 많이 왔습니다. 몇 개를 뽑아서 보면 순수한 정부 수집 차원의 국정원 댓글 활동이었습니다. 선동 목적이 아니었다. 열정이 지나쳤을 뿐이다. 순국선열을 머릿글자로 해서 반어적으로 표현해 눈길을 끈 사행시가 있었고요. 예. 한두 개를 좀 더 보도록 하면 순실이가 돈에 먹고 국정원은 조작하고 선장놈은 먼저 튀고 열받겠냐 안 받겠냐 이렇게 해서 한 시조의 기본 음수율인 사사조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구사해 그러네요. 간결한 문체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그 뒤에 댓글로 댓글로? 예, 예. 좋은 평가가 좀 달렸었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평가한 건 아니죠?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애국지사 사행시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애끓는 마음으로 국가가 부른다. 지금 당장 사이버전 사령부로. 예. 역시 비꼬는 댓글이 좀 많이 달렸습니다. 이분은 운이 좀 안 맞았네요. 아까 같은 분처럼. 분인데요. 역시 간결했지만 예. 3, 4조가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 사행시는 웬만하면 좀 신중하게 내걸어야 되지 않을까. 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오행시를 내서 크게 비판을 받은 뒤로 조금은 주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군이 이런 반응을 받는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면 틀림이 없죠. 예, 그래서 해당 기관의 반응을 물었는데요. 오는 17일이 순국 선열의 날이기 때문에 이를 맞아서 순수한 취지의 이벤트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취지도 좋았고 순국 선열의 정신도 되새겨야 되지만 전직 장관의 잘못된 군 동원 그리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군대 문화가 이런 좀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최순실 개헌 될 뻔입니다. 예. 오늘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김성우 전 홍보수석의 검찰 진술 조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 김성우 전 홍보수석은 검찰에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국면 전환용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면서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발언을 얘기했습니다. 예. 지난해를 잠깐 보면 지난해 10월 24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에 개헌 추진을 발표를 하자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개헌을 중요 소식으로 다뤘습니다. 당시에도 국면 전환 의혹이 있었는데 청와대는 부정을 하고 상당히 오래 준비해왔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틀 전에 결정이 됐던 거고요. 역시 국면 전환용 지적에 기우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진실을 밝힌 셈입니다. 예. 청와대는 언론의 관심이 바뀌자
신의 한 수였다라고 그날 오후에 자체 평가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 뉴스룸에서 태블릿 PC를 보도하면서 수습 불가가 됐습니다. 예. 정말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개헌은 뭐 국가의 가장 큰 중대사인데 예. 그게 이른바 이제 최순실 때문에 개헌이 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사실 1987년 이후 지난해로 따져도 29년 만에 개헌이 잠깐 추진됐던 셈인데 예. 지금 들어보면 최순실을 위해서 개헌이 추진했던 거고요. 국면 전환용으로 정말 하기도 쉽지 않은 개헌을 국면 전환용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지고 보면 진정으로 헌법을 무시한 셈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되며 서해안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또 오후에 차가운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퇴근길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부 기자들이 3명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며칠 동안에 걸쳐서 집중 보도해드린 석면 발암물질이죠. 이게 전국의 어느 건물에 다 돼 있는지 이른바 석면 지도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뒷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 다 찼나요? 네, 찾고 저는 살 수가 없어서. 그래? 네. 소셜 라이브를 진행을 하죠. 물 좀 마시려고 하는데 굳이 그 위에 이렇게 덮어 쓰이는 거는 뭔가 각을 맞추고 싶어서. 아 그래요? 네. 자 잠깐 뭐 앞에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렸지만 성면, 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이른바 이제 성면 지도 그러니까 어디 남아 있다는 그 리스트를 입수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예. 그 옆에 이수정 기자는 네. 막내 기자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 막내 기자로 유명한 기자가 하나 있는데 박현주 기자가 있는데 박현주 기자보다도 더 후배죠. 네, 2년 후배입니다. 2년? 네. 한참 후배군요. 이수정 기자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래서 저는 선배가 입수한 지도가 실제로 현장과 똑같이 있는지, 예. 현장이 그대로 있는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그러니까 박소연 선배가 가져온 게 맞는지 틀린지 그런 검수하는 막내 기자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열심히 취재를 해서요. 네. 네, 아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맞는지 아닌지, 리스트가 정말로 예. 맞는지 하긴 뭐 아닌지. 가져오면 뭐야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검사하는 게 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울 기자는 저요? 네. 사실 저 둘이 취재를 약간 주로 하고요. 그 성면 지도를 갖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성면이 이렇게 많고 위험한 거니까 요즘 또 제거하는 현장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약간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학교 위주로 그런 제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그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스트를 입수하고 네. 그 리스트가 맞는지 틀린지를 검사하고 네. 그게 정말 현장에 있는지를 최종 점검을 한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까지. 예. 유한울 기자가
제일 선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박 기자랑 소연이랑 동기예요. 아, 두 사람이 동기인가요? 네. 예. 그렇군요. 너무 위험한 물질이라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장 가서 막 이게 막 성명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때 뭐 이렇게 좀 그 마스크 제대로 좀 했다든가 그런 거 했나요? 아니요. 근데 저희도 현장에 네. 갔을 때 무방비 상태로 좀 당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갖고 현장에 갔을 때 이 건물 관리인은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공기질 측정을 하는데 전혀 성면이 검출되지 않다, 안전하다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그 공기질 측정을 한 리스트를 보여주니까 아 맞습니까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예. 그 건물을 한 3번을 갔거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전문가랑 같이 갔는데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배관 위를 올라가니까 하얀 가루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루가 너무나도 쉽게 날릴 수 있는 그렇게 위치에 노출된 상태에서 그냥 날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설마 해서 시료를 떼다가 그거를 분석기관에 맡겼더니 예. 그게 성면 함유량이 25%가 나온 거예요. 예. 이게 보통 이게 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폼칠제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성면 가루와 뭘로 마감을 한다고요? 폼칠제라고 그냥 뭐 건설 예, 업계에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면 가루와 시멘트 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라고 하는데 예. 이게 원래 그 성면 지도에서 나와 있던 건축물 관리 대장이 나와 있던 거는 9에서 11%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고농도인데 예. 저희가 검사를 하니까 이것보다 더 2배 이상 높게 그러네요.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도 뭔가 당했죠.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그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촬영을 할 때도 수시로 차량이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운전자분한테도 여쭤봤을 때도 이 건물이 성면 건물인지 아셨습니까? 이 천장이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아셨습니까? 물었을 때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아니,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죠. 그 얘기를 안 해주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아니 시료가 그게 한 번만 이렇게 호흡해서 폐 속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위험하다면서요. 이게 한 번만. 이게 네. 폐에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또한 갈성면 같은 경우는 바늘처럼 굉장히 날카로워서 예. 폐의 그 조직, 세포를 상처를 내는군요. 네, 그냥 꽂힌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빠져나올 수 없다. 아. 그게 자꾸 조직을 상처를 아니, 줘서 근데 그런 걸,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취재하러 갈 때는 기본적으로 뭘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수정이한테는 이제 마스크랑 장갑을 끼고 가라, 예. 챙겨서 가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도 이렇게 현장이 무방비 상태에 이제 처참할 줄은 저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 저희도 놀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건축물 성면 리스트를 가지고 설마 이렇게 점검까지 해놓고 법으로도 만들어 놓고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놨는데 예.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던 현장이었어요. 아니 근데 두 기자도 걱정이 되지만 거기서 맨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걱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가 나오자마자 이거는 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당장 폐쇄를 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인분한테 이거는 당장 폐쇄를 하는 게 옳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 관리인분도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더 이상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이게 또 체크해봐야 되겠네. 관리인 분이 바로 이제 피해자이자 예. 어떻게 보면 가해자일 수도 있는 그렇죠.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하고 얘기하면서 다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할 얘기가 그래도 많이 있는 모양이죠. 저는 여기 나올 때 제일 불안했던 게 혹시 성면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약간 걱정했는데 그래도 안 가져 나왔고요. 그 위험한 거니까. 네, 위험하니까 네. 뭐 한번 갖고 오긴 좀 그렇고요. 그러게요. 야, 힘든 취재를 했군요. 네. 안나경 앵커께 넘겨드리고 네. 네, 저는 물러날 텐데 세 기자는 나중에라도 좀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몰라서. 다른 기자들도 왜 옛날에 후쿠시마 갔다 오고 그러면 검사 받고 그랬거든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 일 없다는 걸 일단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더 커서 아무 일 없길 바라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건강검진 받고 이제 3년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건 당연하죠. 예, 알았습니다. 예, 별일 없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수고들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어린이집에서도 나오고 강남에 있는 고속터미널에서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정말 곳곳에 있다는 게 200만 톤이라고 했죠, 성면. 성면 자재를 그러니까 성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에 자재에 사용된 네. 성면이 약 200만 톤이 사용된 것으로 정부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곳곳에 성면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건데, 사용됐다. 네. 근데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냥 마스크만 쓰면 되는 건지, 뭐 다른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제거하는 방법 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층 터미널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 터미널 측에서 1층은 제거 작업은 했습니다. 네. 문제가 됐던 곳은 2층이었어요. 이 상가 건물이었는데 네. 저희가 직접 올라갔을 때 이수정 기자가 가서 현장을 봤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죠? 네, 그 성면 천장이 곳곳에서 깨져 있어서 네. 가루가 날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 성면 천장에 대해서 표면 처리를 하라고 이제 그 성면 지도에서 권고를 했는데 네. 그런 표면 처리, 뭐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임시 방편으로라도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처리가 전혀 안 돼 있어서 2층뿐만 아니라 3층까지도 이렇게 성면이 그대로 방치된 곳이 있어서 관리하는 측에서 좀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또 아예 1층과 연결이 되지 않는 모습도 아니더라고요. 창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고 에스컬레이터도 충분히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 고속버스 터미널 측은 1층은 제거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2층 그대로 남아돈 상황에서 네. 무방비 상태로 시민들이 그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그 성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상인분들도 지금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 결국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유저분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지켜볼 텐데 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주실지 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성면 건축물은 어디 있을까? 그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내용이 25,000여 개의 성면 건물이 전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다니는 회사는 어떨까? 내가 다니는 학교는 안전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아직 환경부가 환경부가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부도 이 내용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 정보는 시민분들 여러분께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트를 공개를 하느냐 여부도 지금 그 전에 이제 바로 공개를 할지 여부도 논의 중이긴 한데요. 조만간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면 건축물이 굉장히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테헤란로만 살펴봐도 성면 건축물이 10개 이상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정부가 관리하는 법정 성면 관리 법정 대상 건축물은 좀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정보를 공개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성면 건축물은 제한적인데요. 일단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법정 건축물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그리고 공공기관, 행정기관 또한 어린이집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일부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면적보다 작은 건물들은 여전히 성면 건축물인지 여부를 또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빨리 환경부가 정보를 공개해서 성면 건축물 어디에 우리 주변에 성면 건축물이 어디에 있는지 환경부가 서둘러 정보를 공개를 해서 시민분들이 조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건물 관리인도 내가 성면 관리라는 거를 책임감을 느끼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미 본론으로 굉장히 깊숙이 이미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도 좀 다시 이제 시작하는 차원에서 일단 저희 약간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저희는 그 JTBC 보도국 사회 1부 소속입니다. 사회 저희가 1, 2부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정책을 위주로 좀 취재하는 부서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교육환경팀에 있는 기자들이고, 여기는 이제 밀착 여신으로 유명했던 박소영 기자, 그리고 한 몇 달 전에도 저희 날씨를 되게 친절하게 알려줬던 저희 이수정 막내 기자고요. 저는 이제 유한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저는 교육 위주로 좀 취재를 하는데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좀 약간 취재 진짜 말 그대로 약간 얹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회를 약간 보려고 나왔고요. 많은 이야기를 이 두 기자가 좀 전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걸 어떻게 좀 취재를 시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그 박소영 기자가 건축물 성면 지도 보고서를 좀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한 3주가량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취재한 양도 너무 방대해서 저번 주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나눠서 이거를 기획 보도를 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고속터미널 위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수정 기자랑 박소영 기자가 그 외에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또 추가로 갔다 왔잖아요.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일반 시민들이 또 많이 찾는 주민센터를 여러 곳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건물 지하주차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주민센터가 이 동네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서 라틴 댄스를 배우고 놀이를 하고 있는데 나의 이 장소가 성면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건데요. 그 주민센터의 성면 관리는 어땠었나요? 실제로 그 성면 지도에서 주로 성면이 있다고 나온 곳이 체력 단련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모여서 많이 이용하는 문화 생활을 하는 뭐 다목적실 이런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갔을 때도 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계속 주민들이 수업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가보니까 성면 텍스라는 자재로 된 천장이 그대로 있고, 또 그 밑에서 주민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건강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아이러니한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학연금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말 하얀 가루가 숲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의 시야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라니, 그러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 기자가 이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거를 좀 이제 맡겨봤잖아요. 네. 실제 그 결과가 좀 어떻게 이게 나왔어요? 결과 보고 시험 석적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맡기면 이렇게 시를 채취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하나하나 성면에 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6번째로 맡겼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여기 앞에 해놨거든요. 이게 체리 23%, 아모스 2%라고 적혀 있는데 이 체리가 백선면을 말하고 있고요. 아모스가 갈성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면 25%를 함유하고 있고 백성면과 갈성면이 있다라는 건데, 이 갈성면 자체가 백성면보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해요. 최고 50배 정도 위험성이 높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건축자재에서도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주로 사용되지 않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성면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성면 건축물은 그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성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성면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우리 건축물이 성면 건축물이다라고 이제 판명이 나면요. 이 성면 건축이 좀 더 자세히 들어갔는데, 이 성면 건축물이라고 보는 거는 또 이 연면적상 50제곱미터 이상의 성면 자재를 함유를 하고 있을 경우를 성면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는데, 이
뭐 직접 뭐 시료를 떼서 뭐 한번 맡겨보고 그리고 이 건물 안에는 어느 부분에 성면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보면 저희가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사학연금회관 지하주차장 성면 지도입니다. 모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백성면이 9에서 11% 정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환경부에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25%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는 없었던 갈성면도 함유가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야 이 성면 건축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도 굉장히 잘 작성이 됐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포함되지 않았었던 위험한 농도의 성면이 함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면보다 더 위험한 갈성면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 보고서 자체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조사까지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분석까지 해봤는데 사실 이 분석을 하기까지는 저희가 현장도 직접 가봐야 되고 거기서 시료 채취도 해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런 취재는 그 기관이나 그 건물의 협조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 기자가 진짜 며칠을 거길 가서 고군분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수정이가 왜 현장에서 고생을 얼만큼 했는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정식적으로 촬영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하는 곳에 들어가면 일단 저희는 이제 렉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이제 수정이의 목소리가 다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조용한 이렇게 조용한 수정이가 귀염귀염한 이 얼굴로 되게 흥분한 상태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네. 촬영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었어요? 일단 실제로 성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가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몰래 일단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카메라 찍는 것은 이렇게 몰래 찍을 수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촬영 협조를 구했을 때 그 관계 기관에서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았고 또 실제 협조를 약간 받더라도 이제 그곳 외에 다른 곳을 좀 점검해보고 싶어서 더 심각한 곳이 있어서 그곳을 촬영할 때는 아니 이거 기자라고 다 들어와도 되냐 여기 그래서 뭐 촬영 협조도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카메라만 들이대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발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말로 듣는 것보다는 아마 직접 현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분한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어디에요? 진짜 상엽이잖아요. 근데 이곳은 카메라 기자가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지금 그런 위험성이 있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렇게 위험성이 있을 때는 모든 기관에 허락을 받고 취재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그건 조용히 판단하는 거죠. 이런 촬영을 이제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가서 제가 그거랑 다르죠. 굉장히 많은 촬영을 허가하지 않는 촬영을 저희를 유쾌하게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이 건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 거지만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수정이가 많이 자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몇 달 전에 저희가 수정이랑 날씨로 잠깐 나와서 소셜 라이브를 그때 연결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랄까요 노란 유치원 모자 쓴 그 귀요미 수정이가 열심히 이 현장은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있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이 몇 달 사이 수정이가 많이 자랐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생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초등학생 정도 됐어요? 네. 앞으로 더 무럭무럭 잘하는 걸로 하고. 그럼 저희가 이 취재를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그 성면지도 입수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성면지도라는 게 도대체 왜 만들어지고 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앞에서 설명을 조금 드려서 조금 해서 설명을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성면 이제 2012년 4월에 그 성면 안전 관리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이제 성면 건축 그때 당시
성면 위험성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법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저희가 지금 몇 년이 지났나요? 5년이 지났는데 그때 만들었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 법에 따라서 잘 지키기만 해도 저희가 성면 건축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2005년 이전에 만든 건축 자재에 성면을 함유하지 않은 거는 2005년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만든 그 성면을 함유한 건축 자재로 지은 건물들, 그거를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그러면 위험성을 저희가 에서 위험성을 이제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 법을 만든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놓치고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성면 피해자라고 하면은 성면 광산에서 직접 채굴하는 사람, 1차 피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채굴한 성면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그 2차 피해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놓치고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면 3차 노출 파동인데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면 자재로 만든 건축물, 그리고 자재로 만든 물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인데요. 이 성면이 얼마나 위험하냐라고 하면 제가 밀착 카메라 있을 때 2017년 4월에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성면 광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인데요. 성면이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물질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공기를 흡입하고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이 피해자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모두 13명입니다. 너무 지금 멀쩡하지 배우. 내가 그렇게 또 성면 폐체 2급. 사실은 내가 이게 한참 됐어요. 이게 폐가 여전 소리가 나요 여기서. 들어볼래요? 어때요? 듣기 싫죠? 이 듣기 싫은 건 너 같은데 안 들리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이분은 걸을 때마다 쉬었다 걷고 쉬었다 걷다 하셨어요. 걷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마을에는 여러 명의 주민들이 사망하셨습니다. 같은 질병, 성면 안무로요. 떠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막 피까지 더하시고 침을 질질 흘리시고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가 통보라고 우시고 그 고통은 가족 아닌 사람 몰라요. 이 당시 성면 광산이 개발되던 이 마을 주민들은 광산이 개발됐을 당시 성면이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난 후인 지금에서야 피해를 입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성면 건축물 위험성이 그래서 위험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성면 피해는 잠복기가 3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30년 후 이 건축물, 성면 건축물이 1970년대, 80년대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때 이후로인 20, 30년 후인 그때 피해자가 서서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현장을 위주로 약간 성면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제거 현장조차도 좀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성면이 하도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있는 성면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기간으로 따져보면 한 10년 정도 있으니까 충분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면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방학 때를 이제 그때만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학이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매우 짧은데요. 또 그 짧은 기간에 여러 학교에서 성면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성면 업체가 굉장히 좀 우후죽순격으로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 단가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솔직히 이
이 성면 제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본인들이 이제 그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저희 이제 취재 과정에서 그렇게 토론을 하기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입수를 해서 봤는데 그 전국에서 5.6%의 현장에만 그 정부 감독관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제주도가 그나마 69%의 그 비율을 보이면서 이 비율을 그나마 끌어올린 거지 다른 지역은 다 뭐, 네, 그쵸. 한 2, 3%, 뭐 높아야 끽해봤자 뭐 5, 6%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그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 성면 이슈가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 실사를 100% 나갈 수 있도록 이 시행규칙을 내년 3월까지 좀 개정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그것만 개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한 학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천 안양 지역을 나가시는 감독관이 딱 한 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니 인력, 거기다 플러스 예산까지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이게 이런 현장 실사 관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전내 기자 한번 하세요. 선배들께서 그 성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저도 주민센터에 직접 나가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 성면 관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고 또 본인이 성면 관리인이더라도 공무원들은 이제 인사 시즌이 되면 자기 뭐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7월에 처음 성면 관리인이 되고도 뭐 성면 지도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거나 또 성면 관리인이면 교육을 이수받아야 되는데 그게 1년 안에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교육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이런 곳이 참 많아서 참 관리가 제대로 진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소셜 라이브 팀에서 이걸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보여드렸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뭐냐면 지금. 이게 성면을 그 전자현미경으로 5,000배, 4,000배 이상 확대했을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성면입니다. 이쪽 하얀 거 보시면요. 그냥 하얀 가루예요. 이게 바로 저희 사학연금회관 지하주차장에서 채취한 그 이름 모를 하얀 가루를 채취해다가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건데요. 보시면 실타래처럼 되게 하얗게 엉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좀 더 확대해서 봤더니 바로 성면이었습니다. 요거는 삐끈한 면을 보이잖아요. 이건 바로 백성면이고요. 이 바로 옆에 있는 게 갈성면인데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삐죽삐죽하죠? 조금 보면 자세히 보면 차이를 좀 보실 수 있으시죠? 성면은 모두 다 위험한 물질이긴 한데 갈성면이 더 백성면보다 50배 정도 위험하다고 해요. 단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경고, 이 건축자재는 성면이 함유되어 있으니 관리자의 접근 및 접촉을 금합니다. 라는 경고판이에요. 이게 법정 경고판입니다. 성면 건축물을 또 위해성 등급 평가를 해요. 그래서 중간 이상의 성면 건축물은 성면 자재가 함유된 위치에 바로 이 경고판을 붙여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엄청 작죠? 제 한 뼘보다도 작아요. 만약에 천장에 성면 자재를 함유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보일까요? 과연? 안 보이죠. 누가 주의 깊게 볼까요? 이 경고판이라는 건 바로 이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위험성을 인지하라라고 해서 만들어 온 게 바로 경고판입니다. 그렇다면 잘 보일 수 있게 눈에 띄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야말로 허례의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고쳐야 되는 내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사실 성면에 대해서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지금 한 30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 드린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실 이 성면이라는 게 올해 약간 좀 많이 관심을 끌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문제였지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면서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입법 활동이랄지 아니면 정부에서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돼서 뭔가 이게 개선이 되려면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후속 보도를 좀 준비를 더 하고 있고요. 이 소셜 라이브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성면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셜 라이브 지금 지켜보시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게 내 주변에 성면 건축물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거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을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좀 더 해드리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건축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에 도움이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는 제일 고생한 우리 막내 기자가 한마디 하는 걸로. 네. 저는 현장에 갔을 때 이제 고속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여기 성면 철거를 하거나 뭐 시공을 해야 되면 이걸 멈춰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 취재를 나간 저도 처음에는 이 성면이 진짜 위험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갔지만 실제로 취재를 하다 보니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랑 또 이런 그 건축물을 알리는 걸 통해서 시민들이 이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주제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방이 없다. 아들한테 울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는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개인이 자신의 재산처럼 물려줄 수도 없고 사고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세습을 통해 1,000억 원대가 넘는 교회의 재정권을 사실상 대물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두 137곳이었습니다. 수도권에만 106곳이 집중됐습니다. 마치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성장시킨 CEO의 개념. 이병철이가 이 거리가 재용이한테 준 건 되고 이건 왜 안 되지? 이게 내 거다. 내가 만들어낸 거다. 더 나가면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다. 큰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져야 할 짐도 많고 숨도 더 쉴 수 없는 순간순간을 지나왔을 때 누가 이 교회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 명의로 된 사택을 은퇴한 뒤에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냐? 경기도 하남시의 별장과 인근 1,600평대의 토지도 개인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공적 신뢰도, 종교로서 갖고 있는 특수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세습의 가장 큰 정당성이 세습해서 교회가 더 잘 됐는데 왜 말이 많냐. 연공대에 나오시는 성도분들은 아들 목사님이고 능력이 탁월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10만 명 성도를 온전하게 유지하실 분은 그만한 목사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세습 문제에 저희는 크게 문제 없다. 숫자가 더 늘고 교회 재산이 늘었다. 근데 약간 좀 충현교회라든가 건임교회는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승계를 한다라는 게 되니까 뒤에 이제 쭉 대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교회 측에서는 늘 왜 남의 교회 일에 너희들이 간섭하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청빙 속에서 아픔을 겪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좀 어렵게 하면 더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 때에는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시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자기 일이니까 남들은 간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공적인 교회로 가고자 했던 명성교회가 왜 내 교회와 한국교회를 분리하고 내 교회 해당
해당 영상은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립니다. 나는 겁이 많다. 귀신도 무섭고 쥐도 무섭고 어두운 길도 무섭다. 아, 그리고 택시 타는 것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지각에 쫓겨 급하게 택시를 탔던 등굣길. 안녕하세요. 디룸대학교로 가주세요. 겹눈질. 뭐지? 그래도 여자가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되지. 다리 이쁜데 왜 가방으로 가려? 응? 좋은 기사님이 많은 거 나도 알지만 그래도 겁이 난다. 그 이후로 택시 탈 때 꼭 챙기는 준비물. 이어폰. 디룸대학교 다니시나? 네.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 싶으면 디룸대 여자들이 참 괜찮더라. 옷도 수수하고 한국대 여자들은 옷도 짧고 화장은 왜 그렇게 진한지 참. 여자가 말이야. 이어폰을 꽂고 대화 차단. 그리고 앞자리는 타지 않는다. 무조건 뒷자리 사수. 아, 또 꼭 챙기는 것은 넉넉한 현금. 카드 결제 고장났는데 현금 없어요? 아니, 왜 항상 카드 결제기는 고장난 거지? 아, 현금 없냐고요. 네. 저 계좌이체 하거나 저기 앞에 ATM기 앞에 세워줄 테니까 돈 뽑아요. 이럴 때 드는 생각. 내가 마동석이어도 이랬을까? 아, 얼마 전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택시 타야 되는데 현금 없어. 카드 내 그럼. 카드 내는 기사님 싫어하시잖아. 아 그래? 몰랐는데. 그냥 내. 신기하게도 내 남사친들은 모르더라.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 막차를 놓치고 택시를 타야 할 때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꼭 확인하는 것. 아바사자가 안 들어가는 번호판은 범죄 택시. 그래서 먼저 번호판 확인. 그리고 차 번호는 꼭 친구에게 전송. 그리고 절대 잠들지 않는다. 술에 취해도 졸려도. 엄마 말고 아빠한테 전화. 아빠, 나 지금 택시 탔어. 종종 우리과 선배들은 잘 산다. 내가 겪은, 내 주위 친구들이 겪은, 그리고 여자들이 한 번쯤은 겪은 흔한 이야기. 택시 타기 참 어렵다. 도리도리하고 그러다 졸고 이렇게